오늘은 북극권의 최북단에 자리한 미국의 비밀 군사기지 그린란드의 툴레 기지를 구글어스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툴레 공군 기지는요, 위치가 북위 76도, 서경 68도고요. 북극해와 가까운 그린란드의 북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덴마크령의 피투피크라는 곳이거든요, 지명이. 그래서 피투피크 공군기지라고도 부르고요, 또 툴레 공군기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 최북단에 있는 미군 기지예요. 북극 항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 툴레 기지는요, 1951년 냉전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미국과 덴마크의 방위 협정에 따라 설치가 됐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비해 북극을 경유하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루트를 감시할 이런 전초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약 70여 년 동안 어떤 극비의 군사시설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핵우산과 우주 감시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점점 열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툴레 기지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극 항로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 간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해상 루트거든요. 그래서 이 항로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 해상 물류의 주도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 툴레 기지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또 이 툴레 기지는 어떤 단순한 공군 기지는 아니에요. 현재 미 우주작전사령부 소속의 우주기지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입니다. 여기에는 이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러시아에서 북극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 감시 기지로서의 역할인데요. 미국은 스타트랙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주 쓰레기나 인공위성 그리고 적국의 정찰위성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극지방이 빛공해도 없고 또 대기가 청명하기 때문에 우주 관측을 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미사일 방어 체계 중 하나로서의 임무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3대 미사일 요격 기지로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그리고 콜로라도의 슈라이버 우주군 기지가 있는데요. 이 그린란드 툴레 기지에서는 북극 방향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조기경보 레이더를 운영함으로써 이들 기지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툴레 기지는 사실 완전히 얼음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공간이에요. 활주로 길이는 3km 정도 되는데요. 북극권에 있는 활주로 중에서는 가장 큰 활주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큰 수송기도 운용이 가능한 곳이고요. 기지에 상주하는 인력은 약 500에서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군은 물론이고 어떤 민간인 계약직 그리고 덴마크 군도 있고요. 또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인력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급은 1년에 딱 한 번 여름철 해빙기를 틈타서 군용 선박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하고요.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9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는 완전히 얼음과 눈에 갇히는 극한의 기지라고 합니다. 실내는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장병들이 생활하는 방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영상이 있네요. 욕실도 갖춰져 있고요. 주방 시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이런 피트니스 센터도 갖춰져 있고요. 볼링장까지 구비가 되어 있네요.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는 큰 체육관도 보입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이 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내 운동시설이 그래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장기간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많이 갑갑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카페 공간도 있고요. 상당한 규모의 PX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술도 여러 종류로 갖춰져 있네요. 툴레기지는 한때 굉장한 정치적 갈등의 중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1968년 핵무기를 탑재한 미 공군의 B-52 폭격기가 이 툴레 인근에서 추락하면서 핵탄두 일부가 유실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덴마크와 미국 간의 관계가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또 그린란드가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툴레기지의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미국이 그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툴레기지와 툴레기지를 둘러싼 이 북극권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극한의 영역이었던 이 북극이 점점 개방이 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점점 이 북극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북극권의 자원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도 한데요. 이 모든 변화의 한복판에서 툴레기지가 미국 북극 전략의 핵심 기지로서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란드 북서부에 있는 이 작은 하나의 기지인 것 같지만 툴레기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감시하고 또 북미 대륙으로 날아드는 미사일이 없는지 감시하면서 북극의 새로운 패권을 대비하는 미국의 전략적인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툴레기지가 단순한 군사기지를 넘어서 다가오는 미중, 미러, 신냉전 시대에 어떤 북극 항로의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지오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항상 지도로만 보니까 이 그린란드, 북극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2차원의 평면적인 지도만 자주 보게 되니까 이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북극해가 이렇게 보이죠. 북극해를 통해서 가면은 이 캐나다, 미국, 북미에서 유럽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러시아가 바다만 건너면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다는 1년 중에 많은 기간 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로 이용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바닷길이 열리는 기간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란드가 지도에서 실제보다 더 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어도 굉장히 큰 땅이긴 해요. 그죠? 워낙에 추운 동토여서 여기를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영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바로 캐나다로 이렇게 이어지는 루트입니다. 거대한 빙하가 녹아서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위성에 그대로 찍혀 있네요. 굉장히 장관입니다. 이 얼음 덩어리 하나가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1.5km, 덩어리는 1.65km, 큰 거는 뭐 한 5km 되는 것도 있네요. 툴레기지 북쪽으로 단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지형도 보이고요. 여기까지 인간의 활동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바람도 많고 눈도 많고 추운 지역이라 기체들은 다 경납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위성 레이더도 하나 보이네요. 여름철에는 여기 얼지 않는 호수가 또 있나봐요. 그래서 여기 취수장이 있어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여기가 얼면은 물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그건 레이더 시설인가요? 건물들 간에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지붕까지 해서 만들어 둔 것 같고요. 큰 화면으로 봤을 때는
다 하얗게 눈에 뒤덮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형들이 좀 보이거든요. 하나하나 확대해가지고 뭐 신기한 게 있나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둥둥 떠있던 유빙들이 그대로 또 얼어붙은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네요. 네, 오늘 그린란드의 툴레 기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